다음은 지노레알 9782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여드름약 이소트레티노인이 간에 영향을 주냐.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독립적인 영상으로 한 번도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월 안에 가급적이면 독립적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이 특히 장기 복용하게 되면 간에 영향을 줍니다.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어서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 여드름약 정기적으로 간 수치가 꼭 해야 되고 피부과에서도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크하늘님이 간성례증이 한 번만 있어도 주치의는 절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냐? 왜냐 저는 예전에 이거 그 간성례증 때 단백질을 좀 드시는 게 좋다라고 올렸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런 연구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가 조금 바뀌는데요. 간성례증 때 단백질을 절대 먹지 말라가 이제 예전 주의였으면은 최근에는 급성기만 아니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게 좋다가 기조이고 가이드라인도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급성기가 언제냐? 보통 간성례증 와서 우리 입원할 때 있잖아요. 관장해야 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간성례증의 등급을 보통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러는데 한 3등급부터 이제 좀 많이 주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3등급 이상이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셔서 관장을 해야 되는 상태면은 그거는 급성기예요. 근데 관장 안 해도 되고 의사소통이 똑바로 되는 거면 이제 급성기는 어느 정도 조금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엄청 웃었는데요. 그 지방간 치료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제가 외래 진료 볼 때마다 지방간 치료제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간혹 엄청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환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게 이제 지방간 치료제가 주식이랑 연관이 돼서 생각보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되게 놀랍고 좀 신기했어요. 네. 다음은 행운님께서 알파피토프로테인이 2년 전에도 11이었고 계속 11이다. 괜찮냐? 이제 물어보셨고, 알파피토프로테인은 우리가 이제 간암 표지자 수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간암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음 검사, 영상 검사를 해봐다라는 그런 의미에 조금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반감기가 6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암이 맞다면 6주에 2배 슉슉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2년 전에도 11, 지금도 11이라는 거는 그냥 나의 정상 세팅이 원래 알파피토프로테인이 일반 인구에서는 한 7.7에서 7.5 정도가 정상이라면 나는 좀 정상이 높게 세팅돼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마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베몰리디를 이제 4년 전부터 복용을 했는데 HBS 안티바디가 지금 포지티브가 나와서 항체가 생겼다. 그래서 베몰리디 복용을 그만해도 될지를 물어보셨고요. 이건 일단 근본적으로는 주치의쌤이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언제 끊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결국 간세포 안에 cccDNA라고 이 비형 간염의 핵심 DNA가 안 없어져서 S 안티젠이 음전이 되어도 나중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cccDNA를 현재는 혈액 검사라든지 그걸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뭐 그 S 안티젠이나 S 안티젠 정량 검사 이제 이런 것들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주치의님한테 한번 상의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또 위험 인자가 내가 있는지 예를 들면 뭐 가족력, 집안에 간암이 걸렸던 사람들이 많은지 내가 나이가 얼마인지 현재 내 상태가 지금 간경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바이러스 상태, 숙주인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노지님께서 술 끊고 음식이 땡긴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되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술이 중독의 일부잖아요. 근데 이제 술은 먹으면 이제 몸 안에 이제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건데 술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몸 안에서는 술 대신 이 뭔가 중독 체계를 활성화시킬 만한 뭔가를 가져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걸로 왜냐면 이제 포도당이라든지 그런 걸로 대체가 되니까 그걸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혹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마약을 하다가 마약을 끊고 나서 근데 이제 보상 체계가 없으니까 그럼 마약을 끊고 술로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중독 체계의 일종일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음식을 드실 수 있죠. 그래도 술 끊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요. 살짝 좀 통통해지실 수 있겠지만 음식이라 천천히 또 줄여가면 되니까요. 다음은 카오스 수인님께서 비리어드 복용자가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l 매일 복용하는 거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냐. 그게 이제 제가 의대 처음 들어갔을 때 뭐 2003년 이럴 때는 아스피린을 뭐 예방적으로 먹으면 일반인한테도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는 완전 연구 흐름이 바뀌어서요. 아스피린을 그냥 위험인자가 없는데 예방적으로 먹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순환기내과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비교드 복용자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석회화가 됐다든지 좁아져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고혈압이 있다든지 BMI가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따져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먹는 거는 지금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출혈 성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나중에 뭐 상처가 잘 안 아문다든지 뭐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조금 더 위험하게 갈 수 있다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 네, 예방적 차원으로 먹는 거는 저는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다음은 라벤더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염색하면 안 되냐, 염색약에 간 수치 오르냐 물어보셨고, 오, 이거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라벤더님의 주제도 제가 2월 늦으면 3월 초 안으로 독립된 주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연구한 결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은 한이엘님께서 알코올 강경병 환자가 간암에 걸리면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지를 물어보셨고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둔 영상이 있어서 간암 치료 완벽 정리라는 링크를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강경화의 원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강경화의 간암 치료가 다르고 비형 강경화의 간암 치료가 다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간암 환자는 똑같이 간암 환자인 거고, 간암 환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 써놨으니까 그걸로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쪼까이님께서 황달에 좋은 음식이 길버트 증후군으로 너무 힘들다. 우리 저기 쪼까이님, 길버트 증후군은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길버트 증후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버트 증후군 때문에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게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버트 증후군 때문에 항상 황달이 있는 거는 아니고, 뭐 특정한 상황, 굶는다든지 피곤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상황에서 밤을 샌다든지 그때만 황달이 조금 올라오는 거고요. 다시 잘 쉬고 밥 잘 먹고 이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황달에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되고요. 그냥 규칙적인 생활 잘 하시고 식사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네, 이게 답이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다음 정혜근님인데요. 정혜근님은 조금 앞뒤 상황을 봐야 되는데, 간 수치가 280이고 갑자기 온몸에 알러지가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은 아마 제가 정식 진료를 봐야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정보가 제한적이어서요. 일반적으로 이뮤노 알러직 헤파타이티스, 면역 알레르기성 간염이라고 해서, 왜 우리 두드러기 알레르기 온몸에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간 수치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다 보니까 간에도 비슷하게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면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거고, 알레르기 반응이 좋아지면은 간 수치도 이제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면역이 쓸데없이 높아진 거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이런 치료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이제 이런 걸 일으키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됩니다. 다음은 병신들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담석이 있는데 2.3cm이고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지 않고 1년 약 먹다가 중단했는데 2년 정도 됐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 술을 엄청 좋아한다. 이게 이제 담석이 2.3cm면 상당히 크긴 한데요. 이 친구가 증상이 없으면 굳이 미리 뭐 수술을 해서 담낭 제거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쓸개는 그대로 두고 돌만 샥 빼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방법은 없고요. 그 담석이 담낭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서 급성 담낭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담석에 찌꺼기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와서 담관에 끼게 되는 급성 담관염, 이런 거가 생기면은 그때는 이제 쓸개 수술을 하는 걸 권유를 해드리는데, 무증상의 담관은 그냥 경과관찰 해도 무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애프터님께서 담도가 좁아져 있는 환자분이고요. 커큐민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최근 추가해서 섭취하신 게 이제 흑염소랑 커큐민이다 얘기를 하셨고, 흑염소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흑염소도 제가 요거 예전에 그 영부인 영상이 있어서 이제 좀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커큐민이 강황 주성분이 커큐민이에요. 그래서 강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올려놨고요. 그것도 지금 링크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로 답을 대신할게요. 결론적으로는 흑염소나 커큐민 둘 다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꾸 먹으라는 게 없고 먹지 말라는 것만 많죠. 다음은 그린난님께서 돌팔이라고 좀 비난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배꼽 탈장이 생겨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럼 이제 탈장 수술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뭐 강경화 있으면은 얼마 못 사는데 무슨 탈장 배꼽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린난님이 환자분들을 많이 못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멀쩡한 배꼽이 튀어나오면은
거기가 무증상이면 괜찮은데 자꾸 염증이 생기고 정말 옷만 닿아도 쓸려서 아파하고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물론 배꼽 수술하는 게 위험하지만 이제 감돈이라고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염증이 생기면 이제 치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본인이 아시는 게 모든 환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굉장히 폭로불 환자를 보다 보니까 네, 이왕 얘기하는 거 말을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김동선님, 유튜브에 간이 안 좋을 때 나오는 증상, 손톱이 하얗게 자란다, 눈 주변에 뭐가 난다, 대변이 하얗게 나온다. 이게 정확한 거냐? 지금 3개 적어주셨는데요. 손톱이 하얗게 자란다, 눈 주변에 뭐가 난다. 이거는 근거는 없고요. 대변이 하얗게 나온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회색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뭐 담도가 막혔다든지 황달이 심하게 되면은 대변 색깔이 우리 보통 누래야 정상이잖아요. 회색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회색이 나오면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네, 다음은 송상우님인데, 그러니까 비형간염 보균도 있는데 지방간도 있어서 간 수치가 이렇게 좀 요동을 치는데 왜 이렇게 요동을 치냐라고 물어보세요. 원래 간 수치는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30이던 사람이 오늘 검사해보면 35, 37, 또 다음날 검사해보면 17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자연스러워요. 원래. 그렇고 특히나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은 몸무게나 먹는 거에 따라서 간 수치가 조금 더 요동폭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달에 몸무게가 60kg였는데 간 수치가 40 정도로 나왔다고 할게요. 이번 달에 62kg로 딱 2kg 늘었는데 간 수치가 40에서 갑자기 80이나 90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게 이제 지방간과 체중은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체중 1, 2kg에도 간 수치가 조금 같이 움직인다. 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은 조금만 살 빼고 조금만 운동하면 안정적인 수치를 잴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의사쌤한테 혼나시는 게 딴 것보다 그냥 네 그런 생활습관 관리 잘 하시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은 사이다님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처방 우루사를 2년 먹고 간이 망가질 뻔한 일이 있다. 우루사는 장복하면 XX 안 되는 것 같다. 간에는 비타민C 고용량이 짱이다. 예, 사이다님 아마 이제 확률적으로는요 그 지인분께서 우루사를 먹고 간이 안 좋아진 게 아니고요 간이 안 좋은 분이라서 우루사를 드셨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간에는 비타민 고용량이 나쁘다는 아니지만 비타민 고용량을 먹었을 때 더 좋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간의 한정에서는요. 제가 사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이다님 같은 글을 보면 아이 뭐야 아니야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왜 이래 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요. 요새 드는 생각은 사람 체질이 이제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진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썰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가 조금 이런 거를 공론화를 하고 실제로 과학계에도 보고를 하고 이런 게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사이다님의 지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제 환자분들 중에서 진짜 우루사를 먹고 우루사 자체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것 같으면은 저한테 오셔서 조금 상의를 해주십시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들어보고 물론 앞뒤 조사를 하겠죠. 이게 정말 우루사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진 경우면 증례 보고라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레포트를 하는 그런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저런 님께서 우리 환자분이신데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께서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모르셨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우연히 보셨던 것 같고요. 칡즙을 매일 드시진 않고 가끔씩 한 잔씩 먹는 건 괜찮냐고 물어보셨는데 뭐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는 당연히 큰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칡즙 이제 뭐 10분이 드시면 10분이 간이 다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나빠질 수도 있는 분이 있는 거지 뭐 100% 간이 나빠진다는 아니기 때문에 간혹 그렇게 기분 삼아 드시는 거는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로님께서 아유 이거 참 너무 속상했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코로나랑 경기 침체로 빚이 한 3억 정도 돼서 이제 계속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술을 먹고 그다음에 간장제를 먹으니까 술을 더 잘 드시게 돼서 술을 더 먹게 되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네로님 일단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받으시는 스트레스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네로님 어쨌든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건강해야 그 다음을 기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도 건강은 안 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술은 절대 이 상황에서 지금 답이 안 되는 거 아마 본인도 아실 건데 뭐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상 지금 못 끊으시는 걸 거고요. 저는 조금 독하게 마음 먹고 알코올 폐쇄병동
조금 입원하시는 거를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도 조금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신과는 다니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술을 떼놓는 그런 폐쇄병동이 아니면은 정신과 다니고 약 먹는 것만으로는 중독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더 나아지시고 대략적으로 한 5년 이후에는 내가 그때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지 하면서 웃으시는 날이 오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